아침부터 햇살이 따갑다. 말 그대로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느낌이다. 햇볕은 좋아하지만 살갗이 따끔거릴 정도면 싫어진다. 방충망을 열고 고개만 내민 채 에어컨 물 빠진 파이프에 끼워든 플라스틱 물통을 살펴본다. 큰 맥주병을 닮은 통 속에 3분의 1 정도 물이 찼다. 통을 비울지 말지 잠시 생각한다. 이왕 체크한 김에 비워버리자. 그러면 저녁까지는 잊고 지낼 수 있다. 변기 청소 겸 물받이풍에 물을 비우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손가락이 자동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전기포트의 스위치를 눌렀다. 완전 자동이다. 커피물을 끓이는 동안 폰에서 연속 알림이 요란하다. 비올 날씨는 아니고 또 누군가 길을 잃었나? 대부분 직접 연관된 문자 알림은 없지만 왠지 보지 않으면 섭섭하다고나 할까. 폰의 화면을 열었다. 복지 혜택을 알리는 문자다. 괜히 반가운 웃음이 난다. 그 기분에 커피도 마치 냉수 들이키듯 두어 모금에 다 마셔버렸다. 어느새 복지 혜택 알림 문자가 반가운 나이가 되어버렸나? 새로운 문자 알림이 떴다. 드디어 올 게 왔군. 긴장된 마음으로 열어봤다. 이런저런 사유 뒤에 붙은 숫자로 빠르게 눈을 스크롤했다. 또 금액이 올랐다. 연이어 청구액이 오르고 있다. 병원에 의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조금 전 마신 커피가 쓴맛으로 올라온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순간이다. 담배와 라이터를 챙겨 집을 나섰다. 답답한 기분이 들 때면 산책이 꽤 도움이 된다. 이리저리 거닐다 보면 눈길을 빼앗는 무언가에 주의가 분산되고 어느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잊게 된다. 살아가기 위한 몸에서 일으키는 자기방어 기제 정도쯤 되겠다. 걷다 보니 어느새 이 도시의 중앙역까지 와버렸다. 특별하게 의도하진 않은 듯한데도 어느덧 또 여기에 와 있다.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혼자 생각할 뿐이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뇌 속에는 이미 정해졌던 루트였을지도 모른다. 동네 주변을 배회하는 길고양이야 거의 동급이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맞은편에 3명의 여인이 신호등가에 서 있다. 한 사람이 검은색 접이 우산을 들고 있다. 우산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다. 날씨를 보면 양산이라고 해야 될 텐데 여자들이 검은색 양산을 선호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 양쪽엔 금발과 갈색머리색의 여인이 우산을 든 여인을 중심으로 서로 뭔가 이야기 중이다. 파란불과 함께 양쪽에서부터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들이 교차한. 마주오는 그녀들을 무심한 척하며 살짝 보았다. 말투가 러시아어처럼 들린다. 검은 머리카락에 동양적 외모를 한 이는 중장년인 듯하고 금발의 사파이어 같은 눈빛을 가진 이는 20대 정도로 보이며 밝은 갈색 톤의 머리카락을 지닌 이는 중년쯤으로 보인다. 방문객인가? 아니면 체류자님인가? 하하하. 나라는 사람은 참으로 궁금한 것도 많은 사람이다. 건널목을 지나자 음식점들이 2차로의 길 양쪽에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다. 낙지전골, 삼겹살, 돼지국밥, 토스트, 짜장면, 한정식, 커피숍, 케밥.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다양한 글자체로 눈길을 잠든다. 창너머로 들여다보이는 좌석들에 사람들은 별로 없다. 커피숍에만 그런대로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을 뿐이다. 오호라, 식사 시간이 지났나 보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비슷하게 시간대를 읽던 때가 있었다. 땅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추측하거나 배가 고픈 정도를 가지고 시간을 판단하기도 했다. 이른바 배꼽시계란 표현이 있었다. 요즘엔 거리에 맛있어 보이는 가게가 많아서 시시때때로 침샘을 자극하니 배꼽시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식당가의 피크타임은 지났나 보다. 음식 가게를 지나려니 은근히 배가 고파지려 한다. 배가 고픈 건지 입이 궁금한지는 정확치 않다. 어쨌든 입도 달래줄 겸 주머니 속 담배를 찾았다. 한 까치를 입에 물었다가 손가락에 든 채로 내려놓았다. 담배 필 장소를 두리번거렸다. 만만한 장소가 없다. 역 건물에 닿아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역의 양쪽에는 공항 흡연실이 있다. 애연가들의 쉼터이다. 남녀노소 한 개비의 담배를 입에 물고 각자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다.
전망 좋은 유리벽 쪽은 이미 다 차지되었다. 가운데 잿더리가 놓인 장소가 한가할 뿐이라. 본의 아니게 중앙 자리를 차지하고 서서 한 모금 빨아본다. 그때 중년은 지났을 듯한 이가 새로이 입장하더니 휴대폰을 보며 끼견 중인 비슷한 연배의 한 남자에게 다가간다. 그리고는 한마디 건넸다. 담배 한 까치 빌립시다. 그러자 휴대폰을 보고 있던 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며 대답했다. 도땐데야?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다. 이 말에도 그 사내는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옆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못내 담배컵에서 마지막 한 까치를 꺼내어서는 건네주었다. 고맙다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손에 받아준 채로 자리를 떠났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가? 간절함이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순간인가? 담배 인심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길 가다가도 담배를 빌리고 또 빌려주던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조차도 돛대라고 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다른 일을 찾아 빌리는 것이 골든룰이었다. 나는 지금 그 골든룰이 간절함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흡연이 개인적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나 사회적 문제점을 널리 홍보하는 시대이지만 한 세대만 올라가도 그렇지 않았다. 그때는 여성 운동가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주장하며 금연 운동이 모토가 되던 시기도 있었다. 담배는 피워서는 안 되는 해로운 물줄이며 2차적으로 비흡연가에게 해를 끼치는 반사회적 존재 정도로 주장한 것이다. 흡연가들은 피곤한 언쟁을 계속해야 했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해충 정도로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대학가에서는 반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학생들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었다. 여성들에게는 무해한 물질인가? 그들의 주장한 것은 흡연자의 권리 주장이 아닌 남녀 평등이었다. 담배를 피우자 금하자는 주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냥 한 까치의 담배일 뿐이지만 그 속에도 사회적 변천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내뿜으며 잿더리에 부비고 밖으로 나왔다. 행랑을 등에 지고 캐리어를 손에 끌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부쩍 외국인들이 늘었음을 실감한다. 국가나 민족도 다양하지만 연령층도 다양해 보인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 이 도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모습들이 어우러지는 곳. 그래서 나는 더욱더 이곳을 자주 찾나 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발걸음이 왠지 가볍게 느껴진다. 그들의 모습에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은 것인가? 작은 희망을 지켜나갈 힘을 얻은 듯하다.